자, 오늘 수열 두 번째 등차 수열 이야기를 해줄 건데 등차 수열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에 있는 차이를 우리는 객차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객차가 같은 경우를 등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 그쵸? 봐봐. 여기 봐. 뭘로 할까요? 3, 5, 7, 9, 11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고 봤더니 첫 번째 항은 3,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7, 네 번째 항은 9, 다섯 번째 항은 11 이렇게 진행하니까 n번째가 뭔지 구하는 싸움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잘 봐. 이때 뒤에 있는 항과 앞에 있는 항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2죠. 뒤에 앞에 차이가 얼마? 2. 뒤에 앞에 차이가 얼마? 2.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동일한 걸 말하는구나.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앞항에서,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우리는 뭘 더해요? 2를 더하고. 여기서 1로 갈 때 뭘 더해요? 2를 더하고. 여기서 2로 갈 때, 이렇게 만드는 게 같은 차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군요. 그러니까 반대로 된다. 쉽게 얘기하자면, 앞에서 뒤로 넘어갈 때 뭘 더하는 거야? 똑같은 숫자를 더하고 있는 걸 말하는군요. 그래요. 그게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그죠? 이때 이 더하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common difference. 그래서 뭐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공통된 차이. 그럼 다시 등차 수열을 정의하자면 뭐예요? 항을 다음 항으로 바꿀 때 뭐를 한 번 더한다? 공차를 한 번 더하는 수열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정의는, 자,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랬죠. 수열에서는 정의가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열하는 규칙성이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의 정의는 항 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공차를 한 번 더한 수열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항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뭐를 더한 수열? 공차를 한 번 더한 수열. 항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공차를 한 번 더한 수열. 그러니까 결국은 항번호가 하나 커질 때마다 공차를 한 번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응용하자면 여러분들 이 정도 능력은 다 되겠죠. 그 항번호가 두 개 커지면 공차를 몇 번 더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규칙성이고, 그러면 등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일반 항이 되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항이랑 그러니까 공차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토대로 일반 항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반 항을 유도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 여기 봐. 야, 우리가 잘 봐. A의 10번째 항을 만들 거야. 그럼 A의 9번째 항에다가는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요? 한 번 더하면 돼요. 뭐라고 했어? 9번이라고 한 거야? 죽을래? 보란 말이야. 보고 판단해. 알겠죠? 그러면 7번 항에서는 공차를 몇 번 더해? 한 번 더해? 3번 더하겠지, 바보야. 10번 만들려면, 7층에서 10층 갈 때 몇 층 올라가? 3층 올라가잖아. 이씨. 맞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8번, 그지? 이제 감이 오셨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는 얼마를 더할까? 9D 더하겠지. 이게 바로 수열을 바라보는 눈인데. 잘 봐. 여기 1이라고 써주면, 잘 봐요. 9 더하기 1이 얼마 나와? 7 더하기 3은요? 2 더하기 8은요? 1 더하기 9는요? 이게 모든 수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기 때문에, 물론 수열의 종류마다 조금씩 달라요. 위치, 숫자의 위치라든지 형태가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항번호와 공차에 더하는 횟수, 항번호 더해서 이거 나온다? 이런 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꼭 잘 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럼 다시 n번째 항은 어떻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한다면 첫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하니? 그렇지! n-1이야.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다고. 자, 우리가 여기 개지랄 해놔도 상관없어. 개지랄? 괜찮죠? 개지랄? 이지랄, 저지랄? 아니야. A에 2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초항에다가 뭐 더하니 얘들아? 죽여버릴까?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뭐 나오면 된다고? 이거 나오면 돼. 2n이야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기억하자면 수열은 되게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이 항번호와 이 공차를 더하는 횟수가 이 n을 만든다는 거. 어렵지 않죠? 알겠어요?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런데 잘 들어. 야, 이 식이 책에 나와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수열은 미지수가 뭡니까? n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n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여? 얘가 주인공처럼 보인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약간 정체불명의 식이거든. 그리고 수식이 이렇게 안 나와.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3, 5, 7, 9, 11 적어놨죠. 그럼 저대로 쓰자면 3 더하기 n-1에다가 뭐야? 2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씁니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나와. 2n 플러스 1이라고 써준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뭐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줍니까? 문제에선? n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할 때도 이렇게 외우면 한 번 가공을 더 거쳐야 되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풀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이렇게 암기하라고 할 거예요. 뭐냐면 n에 관한 식이 되도록.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n, 그러니까 dn이고, 맞습니까? 플러스 a, 그러니까 초항은 a라고 그냥 쓸게요. a-d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이래야 n에 관한 식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n의 개수가 뭐가 됩니까? 공차가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좀 a에서 d 뺀 거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니? 그렇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당연한 얘기긴 해요. 왜냐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첫 번째 항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1 집어넣으면 야 A1은 A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얘가 A1이니까 초항이니까 첫 번째 항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공차 n 더하기 A1 D인데 이때 1을 대입해버리면 D-D가 되면서 없어지고 A1만 남아.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그지? 그래서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뭐라고 써요? 공차 곱하기 n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별표라고 할 겁니다. 맞아요? 왜? 라고 하냐면 이때 공차랑 별이랑 더하면 뭐가 나올까? 아까 말했죠? A1이 나온다. 이해돼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도 일반항이 너무 쉽게 보여요. 뭐야? AN은 공차가 2니까 2N 그죠? 첫 번째 항이 3이죠. 뭐라고 쓰면 돼? 플러스 1 써주시면 돼요. 더해서 3이 되게끔만 조정해 주시면 돼요. 연습 몇 번만 해볼까? 잘 봐요. 연습 몇 번만 해보자면 여기 봐요. 4, 7, 10, 13. 자, 공차가 얼마인 게 보여요? 그러면 얘를 일반항을 만들 때 어떻게 쓰는 거야? 3n 플러스 1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가 1부터 시작했다. 그럼 AN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3n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면 일반항이 작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A1 플러스 n-1d를 하신다면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1 플러스 n-1 곱하기 3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3-2가 나올 거라고. 그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수식을 해석했죠. 공차고 더하니까 첫째 항이 나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차 n 첫째 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쉽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이 마지막인데 등차중항이라는 이야기예요. 등차중항. 등차중항이라는 거는요. 이거 아주 간단한 게
여기 봐. 그러니까 특정한 항이 있다면 이렇게 나와. 특정한 항이 있다면 그 다음 항은 공차를 한 번 더하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 건 공차를 두 번 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본적인 정의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2a 플러스 d가 되니까 가운데 거에 몇 배? 2배야. 그러니까 이건 평균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이해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등차 수열의 성질 중에서 여기 봐봐. A를 기준으로 뒤로 갈 때는 공차를 한 번 더하고 앞으로 갈 때는 공차 한 번 뺀 거겠지. 당연한 얘기지. 일로 갈 때 더한다면 일로 갈 때 빼는 거잖아. 방향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이렇게 나올 건데 A 마이너스 2D 이렇게 나올 건데 A 마이너스 3D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잘 봐. 가운데 걸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A 2배 나오죠. 이렇게 더해도 얼마 나와? 이렇게 더해도 얼마 나와? 이게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게 A를 기준으로만 성립하니 그건 또 아니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더하면 이거의 2배거든요. 이렇게 더하면 뭐야? 이거의 2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가질 때, 즉 얘를 기준으로 대칭의 합은 기준점에 무조건 몇 배가 된다는 거야? 2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등차 수열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등차 중앙만을 가지고 설명할 건데, 자, 등차 중앙은 첫 번째, 수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수가 문자건 숫자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봐. 수가 주어질 때는 A, B, C 혹은 알파, 베타, 감마 막 주어질 때가 많아요. 근각에서 관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수가 주어질 때는 가운데 거 2배가 양 옆에 거의 합과 같다. 그죠? 반드시 양옆에 건 아니어도 돼요. 그쵸? 가운데 거라고 한다는 건 그게 대칭이라는 얘기죠. 이 대칭을 기준으로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쪽에 위치한 대칭끼리의 합은 대칭 축의 2배와 같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수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수가 안 나왔을 때. 그쵸? 수가 안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잘 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D, A 마이너스 D, A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누굴 제일 많이 쓰냐면 사실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얘를 제일 많이 써요. 왜일까? 얘를 제일 많이 쓰는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A야. 문자의 개수가 몇 개로 줄어요? 하나로 줄어요.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건 연립방정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잖아. 뭐야?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거랑 차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의 개수를 하나로 줄인다는 건 풀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수가 안 나왔을 때는 내가 등차 수열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미지수를 2개 활용해서 등차 수열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거 2배는 양사이드의 합과 같다. 양옆에 거의 합과 같다. 대칭끼리의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877번이에요. 첫 번째 항이 이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문제도 처음에 등장하는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잘 봐. 첫째 항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 13 플러스 9 루트 2라고 했을 때 공차가 얼마인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잘 봐. 여기서 1번에서 5번 갈 거죠. 그래서 번호를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해요. 그지? 그래서 1에서 5 가는데 몇 갔니? 당연히 4D 더했죠. 그쵸? 4D 더했잖아. 맞습니까? 자, 1에서 13까지 가는데 얼마 더했어요? 12 더했고요. 그 다음에 루트 2가 9 루트 2가 되니까 8 루트 2 더한 거지. 따라서 공차는 얼마입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 물론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과연 A의 뭐 7번 항은 얼마냐? 그러니까 공차를 물어보기 너무 쉽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7번 항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공차가 3 플러스 2 루트를 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에서 5번 가는데 몇 칸? 4칸 움직였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A의 세 번째 항과 10번째 항 A3 더하기 A12 63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6과 A15가 얼마래? 103이래요. 맞습니까? 이때 A27은 이라고 물어봤죠. 맞아?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말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건 선생님이 기본적인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항을 어떻게 유도하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항을 아까 유도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였죠? AN을 만들 때 뭐였어? 공차 N, 그지? 공차 N. 그 다음에 별표였잖아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첫째 항이었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네. 뭐? 공차와 첫째 항. 그죠? 물론 첫째 항을 몰라도 상관은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 야, 여기 봐. A의 5가 17인데 여기 봐요. 공차가 2래. 맞아요? 그럼 AN은 공차 N, 그지? 그런데 다섯 번째가 17이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17 나와야 되죠. 그럼 뒤에 플러스 얼마? 7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첫째 항이 뭐인 걸 보여? 9인 것도 확인이 되지, 시댕아. 7이 아니라. 이해돼? 더해서 첫째 항이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저거. 잘 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A3이라는 놈은 저 졸라 자세히 A 초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거죠. 맞니? 그럼 A10은요? 초항에 그렇죠. 공차를 9번 더한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자면 잘 봐. 여기에는 A 두 개 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2A. 그지? 공차는요. 2개 9개 있으니까. 2개 9개 있으니까 11D. 얘가 63이래. 그럼 여기는요. 공차는 그러니까 초항은 A 있으니까 2개 2A 그지? 공차는요. 6이니까 하나 줄여서 5개. 여기는 14개. 5개 14개? 19D. 그죠? 그래서 103. 맞습니까? 빼시면요. 아래에서 위에 거 뺄 거예요. 그럼 8D는 40. 따라서 공차가 얼마인 거야? 5야. 끝났어. 공차가 5잖아요. 그럼 55에다가 뭐 더하면 63 돼요. 그렇죠. 그러면 A가 얼마인 거야? 4. 됐죠? 따라서 일반항 어떻게 만들래? 공차 5. 5N 초항이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는 27번을 구하는 거니까. A의 27은 27에다 5 곱하면 얼마? 135 빼기 1인가요? 맞나요? 13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차 N 더하기 별 이렇게 더해서 첫째 항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세 번째 항이라는 게 아니라 초항과 공차 2개. 여기는요. 초항과 공차 9개. 여기는 초항과 공차 5개. 여기는 초항과 공차 14개.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연립방정식 만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887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7번째 항이 29고 10번째 항이 20일 때 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냐라고 물어봤어요. 잘 봐. 그럼 일단 이거 2개 가지고 여기서 7에서 10까지 가는 게 3D. 그죠? 3D인데 얼마야? 마이너스 9네. 따라서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 음수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걸 가지고 그럼 AN이 마이너스 3N 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10 대입해서 마이너스 30인데 20 나와야 되니까 뒤에 얼마 붙어 있으면 돼? 50. 그렇지. 50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봤더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수열은 함수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보면 얘를 이렇게만 바꿔볼게.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0. 아, 이거 뭐야? 직선이죠. 1차 함수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은 사실 직선입니다. 1차 함수예요. 게다가 공차가 음수라는 얘기는 일정한 수를 계속 감소시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겠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란 말이야. 그죠? 맞아? 이거는 처음에 처음이 꽤 큰 양수지만 계속 줄여나가면 결국 어느 순간 뭐로 바뀐다는 거야? 음수로 바뀐다는 거죠. 맞아? 그럼 얘야. 이렇게 내려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놈이 언제 x축이랑 만나는지만 고민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0 만드는 거 너무나도 쉽죠. 뭐야? 3분의 마이너스 50 해가지고 3분의 50이잖아요. 그죠? 3분의 50에서 0인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0. 그치? 이거 분의 마이너스 50. 그죠? 그러면 3분의 50이야. 3분의 50이 대충 얼만데? 16.6666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수열은 뭐였어? 항번호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16.6666번째 항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양수일 때가 얼마? 16번일 때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음수가 시작되는 건 뭐야? 17번째 항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제 17항이 답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함수로 바라봤을 때 얻는 이익이 충분히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가 수열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예? 수열이 함수의 일부분이라는 건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893번 볼게요. 자, 봅시다. 1과 101 사이에, 자, 두 개의 숫자 사이에 A1부터 A19 19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했대요. 맞습니까? 이때 이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로 틀리는 게, 자, 기본적으로 1부터 101까지 몇 칸 갈까? 라고 말하면 19칸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지. 19칸이 절대로 아니에요. 잘 봐. 1에서 1 가는데 한 칸이죠. 1에서 2 가는데 두 칸이지. 1에서 3 가는데 세 칸이야. 1에서 19까지 가는데 몇 칸이야? 19칸이지. 1에서부터 100일까지 그럼 몇 칸 가는 거야? 20칸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20D가 더해진 거고, 2D라고 썼네. 20D. 그죠? 20칸을 움직였잖아. 얘가, 얘를 B1이고 얘를 B2라고 하자면 쭉 와서 얘가 B21인 거야.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게 두 개의 숫자에 19개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가 총 21개짜리 숫자를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B1에서 B21까지 가는데 얼마? 20칸을 움직인 거죠. 그죠? 맞냐? 그럼 1에서 20D를 더했더니 101이래. 그러면 20D가 얼마입니까? 100인 거고, 그죠? D가 얼마예요? 5네. 그쵸? 얘는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인 수열로 바뀌는 거야? 5인 수열이겠죠. 그러니까 1, 6, 11, 1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그럼 A8은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게, A8은 B로 따지면 B1, B2, B3이니까 A8은 사실 뭡니까? B9죠, 9. B9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로부터 8까지는 몇 칸 간 겁니까? 8칸을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에다가 8D, 8호 40. 그래서 답은 40.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도 함정이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속이는 문제 유형이기도 하죠.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그쵸? 1부터 100까지 쉽게 보면 19칸 같아 보여. 알겠어? 19보다 하나 더 갔으니까. 그죠? 19칸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봐야 되는 건 전체적인 개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항의 개수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n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A8도 마찬가지로 시작에서부터 8까지 몇 칸을 갔는지, 물론 아니면 A1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아무튼 A8이 41이라는 거 별건 아닌데 의외로 오답이 많은 유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꼭 주의하시기 바라야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세수 2A, A제곱 플러스 2A 4,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은이라고 나왔죠. 잘 봐.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이거 뭐야? 등차 중앙 이야기죠. 가운데 거 2배는 양 옆에 대칭인 얘네 둘의 합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2A 플러스 4. 그러니까 2로 나눠주시면 A제곱으로 나누면 얘 A니까 넘어와서 플러스 A고, 그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네. 맞아요? 맞습니까? 물론 모든 A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근각계수의 관계입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요런 유형의 문제 중에서 잘 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추가될 때가 좀 어려워져요. 서로 다른 세수. 서로 다른 세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뭐 어쨌건 간에 미지수가 이렇게 막 등장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숫자를 딱 대입하면 444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444. 그렇게 나오는 A값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는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0인 공차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거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의 합이라는 조건에 세수가 같을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수가 같은 경우가 나온다면 공차가 0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그래서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444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만들어지는 A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빼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01번이에요. 자, 합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21이고 제곱의 합이 165라고 하고, 이때 세수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 맞습니까? 맞아요? 세수의 곱. 그럼 이때는 잘 봐. A-D, A 플러스 D가 낫겠네. 왜일까? 그렇죠. 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합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3A, 걔가 얼마? 21.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죠. A는 7.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숫자가 1번을 통해서 7-D, A, A된다. 7. 그죠? 그 다음에 7 플러스 D야.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65란다. 얘야. 그럼 7-D의 제곱 더하기 77의 49 더하기 7 플러스 D의 제곱이 얼마? 165래. 맞습니까? 맞아? 그렇죠. 그러면 49, 49, 49 3개니까 얼마? 135입니까? 130, 3, 9, 27. 147? 맞니? 3, 4, 12, 3, 9, 27. 맞죠? 그죠? 그러면 곱해서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4D 곱해서 2배 플러스 14D는 없어지고 D제곱 D제곱 하니까 2D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165. 맞아요? 그럼 2D제곱은 얼마인 거야? 여기 넘어가니까 18. 그죠? 그럼 D는 얼마? 3? No. 플러스 마이너스 3. 그죠? 근데 D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긴 한데, 자, 그죠? 세수의 곱을 구하래. 그럼 어차피 잘 봐. 공차를, 이런 문제에서는 공차를 그냥 3이라고 해도 되는 게 얘야. 3일 때는 A 빼기 3, A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A 플러스 3, 이게 순서가 그냥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따라서 D가 그냥 3이라고 해도 무방하긴 해요. 그러니까 세수가 뭡니까? 세수가 3 뺀 거 4, 7, 10 맞니? 그래서 다 곱하라고 했죠? 28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등차 수열이 뭔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수열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정의였죠. 항번호가 하나 커지면
공차를 한 번 더한 거. 그 얘기는 2번 커지면 2번 더한 거. 10번 커지면 10번 커지는 거. 그죠? 그래서 일반 항이 뭐였어? n 공차 n 플러스 별표 더해서 첫 번째 항이 나오도록 조정해 주시면 됐고요. 맞습니까? 등차 중앙은 대칭을 기준으로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인 것들의 합은 축의 몇 배? 2배. 당연한 얘기긴 해요. 사실은 기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 함수의 일부분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공식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만 한다면 앞으로도 수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꼭 알려드린 대로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